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꽉 막힌 우리 정치의 맥과 혀를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돌아온 김성태가 풀어줍니다. 정치의 맛.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회장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네, 잘 계셨습니까? 주진우 기자 잘 다녀왔습니까? 네, 잘 다녀왔습니다. 무슨 작업한 거예요? 아니 잘 했어요. 난 주진우, 김어준, 안민석 이런 사람들 떴다 그러면 좀 상태 안 좋아. 왜요? 꼭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네, 아니에요. 취재에 간 거예요. 조용하게 다녀오신 거예요? 네, 조용하게 저 혼자. 이게 언제 또 나오는 겁니까? 이제 좀 이따 이렇게 숙성시켜가지고요. 예. 자, 의장님. 당대표 레이스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지금 어떻게 보입니까? 처음에도 약 한 달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민심의 바람을 등에 업고 네. 이걸 이제 당심을 확보하면은 네. 이건 안철수 의원이 당권을 지는 것이고 네. 그렇지 못하고 민심의 바람을 얻지 못해 예. 당심을 얻지 못하면은 이번 선거는 어려워진다. 네. 왜? 이거는 조직 선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번에 선출되는 당 대표는 우리 당 입장에서는 관리형 대표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그랬죠. 네, 그렇게 딱 얘기하셨죠. 정확하게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윤심을 가지고 당심으로 지금 현재 특히 가고 있다. 책임당을 중심으로 한 판단에는 안철수 후보가 분명하게 민심의 바람을 등에 업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책임당은 당심을 지금 이기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김기현, 그러니까 윤심을 등에 업고 당심을 등에 업은 김기현. 하지만 민심과 바람을 일으킨다면 안철수 해볼 만하다 했는데 사실 네. 유승민, 나경원 이렇게 집중 견제를 하면서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한테 사람들의 관심과 마음이 좀 간 것도 있어요. 민심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지금 한 보름 동안 주어진 안철수의 시간을 잘 잡지 못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 스탠스 자체가 어정쩡해요. 지금 현재. 본래 좀 정확하게 네. 자기도 친윤이면 끝까지 예. 지난 한 보름 전에 용산의 입장으로 의기소침해진 지금의 상태를 네. 본인이 제가 볼 때는 좀 상당히 의기소침해서 선거 치르면요. 이 주자가 의기소침해버리면 파이팅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요? 지금 정확하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파이팅이 보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면 파이팅이 중요하구나. 파이팅이 윤심으로 자기도 친윤이면 정확하게 친윤으로 그냥 가면서 용산에서 한 소리 들었다 하더라도 네. 그대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반윤을 하려면은 아예 유승민처럼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고 딱 진영으로 그냥 선거각을 잡아버리든지 그거는 지금 우리 당내 정서로는 책임당은 100%로 이 전당대회를 치르는 입장이니까 그거는 어렵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는 스텝이 여러모로 꼬이는 거죠. 안철수 스텝 꼬였습니까? 네, 좀 꼬였어요. 이런 스탠스,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 철수할 수도 있습니까? 저는 이 철수를 섣부르게 언론 방송에서 예. 뛰는 말에게 예. 이걸 채찍질을 우리가 당근과 함께 주지는 못할 망정 네. 길을 꺾는 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조심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은 경우의 수가 딱 한 가지 나옵니다. 경우에서 하나라뇨. 만일 예. 천하람 후보가 예. 계속 지금 현재 언론 이런 방송을 통해서 네네. 주목받고 여론조사는 있죠.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만일 천하람 후보가 안철수 후보보다 여론이 높아진다 그러면 네. 심각한 고민점에 빠질 수가 있죠. 그렇습니까? 결선에 가지 못하는 안철수 후보라는 것은 상상도 본인이 못했을 거예요. 근데 천하람의 기세가 지금 무서운데요. 지금 현재 정확한 것은 지금 현재 분명히 천하람 후보는 추세라는 게 있습니다. 예. 상승세 맞죠? 추세는 맞아요.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벌써 2주 넘게 정체되어 있습니다. 정체했어요? 정체해서 하락하고. 정체 하락에 이 안철수, 그런데 천하람은 상승세가 무섭다. 근데 천하람이 안철수를 잡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마 이번 주말이 상당히 중요한 분수령이 된다고 봅니다. 이번 주말에요? 예, 지금 이제 어제 이제 호남권까지 마쳤잖아요. 예. 전남북 강주 예. 집중 유세를 마쳤어요. 예.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쉽게 말하면 남부 근역은 네. 예? 제주도, 부산, 부울경. 경남, 울산 네. 그리고 호남권 네. 딱 남북권 벨트는 이제 끝났죠. 1막이 끝나죠. 네. 다시 이제 2막이 이제 대전부터 올라오는데 예. 여기서 만일 지금 추세를 이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천하람 후보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넘어서면 그러면 김기현이 불안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 결선에 누가 올라가느냐. 네.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무조건 1차에 서 끝내야 우리 되는데. 당원들의 과반수 득표를 통해서 끝내야만이 본인이 가장 안정적이고 안심한 그런 정당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만일 1차의 과반이 어려워지면은 네. 그리고 뭐 2등으로 올라오는 후보하고 상당한 격차가 벌어지면 크게 걱정을 안 할 수도 있지만은 큰 차이를 벌리지 못한다면 결선 투표는 상당히 예측을 하기 어렵죠. 그렇죠. 예. 천하람의 역전도 가능한. 그렇죠. 누구 몰라요 이제. 그렇게까지는 우리 그러니까 민주당원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국민의힘 당원들도 이 특히 책임당원 매달 그냥 2,000원의 당비를 내는 그분들은 상당히 그 기성 정치인들 못지않게 예리한 판단과 분석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TV 토론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 토론 어떻게 보셨어요? 김기현 후보의 부동산 의혹 막 안철수 후보가 제기하고 그러던데요. 제일 뭐 선방한 것은 뭐 현장의 분위기는 네. 한교안 후보가 뭐 그렇죠. 뜨끈뜨끈하죠. 어찌됐든 간에 뜨끈뜨끈합니까? 좀 뭐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좀 그런 지지자들의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후원금도 뭐 가장 빠르게 먼저. 채워버리고 현장에서도 뭐 아주 극성스러운 어떤 그런 뭐 지지의 또 분위기도 만들어내고 또 뭐 검사 출신답게 후보들 많이 괴롭히고 있고 의회에 좀 선전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안철수 후보는 뭐 현상 유지 정도고 뭐 김기현 후보는 역시 뭐 모든 공격에 다 대상이 되어야 하니까 뭐 소송에 바쁜 입장이고 천하람 후보는 이제 파이팅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렇습니까? 좀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디에서 변수가 생길까요? 그러니까 좀 뭔가 이제 약 3주도 이제 남지 않는 상황이 되죠. 3주도 남지 않은 상황이 되면은 여기서 뭔가 터닝 포인트를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조직 선거를 뛰어넘는 그런 과연 민심이 윤심보다는 민심이 앞선다는 걸 자기가 보여주려면은 증명해야죠. 그런 헌신과 희생이 보여야죠. 그런데 그런 처절함에 있어 가지고 과연 우리 당원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그게 문제가 있죠. 총선 이기고 당대표 바로 내려놓겠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본인도 처절한 입장으로 그러니까 뭐 꼭 당권에 연연하지 않는다. 자기는 뭐 수도권 선거를 책임지고 이겨나갈 그런 장수로서 수도권 후보로서의 그런 강점이 강조되는 그런 대목인데 사실은 그 내용은 맞지 않죠. 총선에 이기면 더 힘 있는 당대표로서 당의 변화와 계획을 또 추진하면서 또 뭐 좀 수직적인 그런 당정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당정 관계로서 국민들의 뜻을 민의를 더욱더 가감없이 윤석열 대통령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뒷받침되는데 왜 그걸 던집니까? 그렇죠. 그건 안 맞아요. 7383님께서 물어봅니다. 안철수 천하람 연대 가능성은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현재 천하람 후보 입장에서도
정치의 이제 초년병입니다. 예. 분명히. 그리고 상당히 대구 출신으로서 서울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서울 지역구가 아닌 가족들 어린 아이들 데리고 호남 지역 순천 지역을 본인이 선택했다는 것은 평소에 남다른 정치 초년 생활은 분명히 그렇죠. 다른 친구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신선함도 있고 당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친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섣부르게 이번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섣부른 정치적 연대 이런 거는 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도와주면 받겠죠. 그렇습니까? 이준석과 손잡은 천하람. 예. 이 부분은 어떻게? 그것도 아마 그럴 겁니다. 흔히 말하는 유승민과 이준석. 예. 이준석을 박근혜 비대위에 이렇게 성차시킨 장본인이 유승민이죠. 유승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말을 이준석 전 당대표는 잘 들을 것이다. 네. 아빠 친구. 그렇지만 그거는 네. 전혀 안 맞잖아요. 네. 같이 바른정당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움직였지만은 네. 그때 이미 윤석 당대표는 유승민 그때 지도자의 말을 그렇게 그렇죠. 호락호락 듣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뭐 천하람 이 후보를 이준석의 아바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그렇지 못해요. 네. 이 사람도 내가 꽤 많이 천하람 후보를 제가 본인이 저에게 멘토라고 그럴 정도로 예. 뭐 제가 많은 대화를 해봤지만은 네. 자기 소신과 정치 철학이 그렇죠. 명확한 사람이에요. 네네. 대구 친구가 호남 본토에 가서 순천의 당협위원장을 맡는 거 보십시오. 아무튼 이준석이 계속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준석이 바람을 좀 일으킬까요? 이준석 대표의 어떤 그런 바람을 통해서 뭐 천하람 후보를 당선시키는 어떤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 이준석 그 전 당대표와 저런 스피커를 털어대고 있는 거다. 네. 이렇게 보기는 좀 한계가 있다고 저는 봐요. 네. 대려 이런 전당대회는 다운들의 축제의 한마당이지만 또 집권당의 면모를 국민들이 심판하고 판단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네. 정치인들은 이 대목에서 대목장인데 네. 이 대목장을 자기가 뭐 서지 않는다고 해서 이 대목장을 그냥 지나치지는 않죠. 그런 측면에서 정치인으로서 자기 존재를 가져가는 것이지 예. 뭐 그걸 완전히 천하람 당대표 당선을 위해서 뭐 그것까지는 좀 한계가 있을 겁니다. 윤 대통령 명예 당대표 이렇게 추대 가능하다 이런 발언 나왔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좀 그런 부분은 좀 대통령을 모시는 측근 인사들 입장에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네. 어떤 경우든 왜 이 집권당에 이런 전당대회가 이렇게 좀 뭐 국민들이나 또 우리 지지층에서도 상당히 우려하고 볼썽사놓은 모습에 뭐 초장 그런 뭐 분위기가 있었는가 하면은 자꾸 후보들이 대통령을 끌어넣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예? 네. 대통령 끌어넣어서 유리한 자기 선거 구도 만들고 자기가 당선되는데 혈안이 되어 있은 거지. 대통령 끼어가지고 좋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 판에. 정당의 전당대회 선거는요. 정치인들 선거는 부모 형제 자식 간에 붙어도 네. 끝나고 나면 왼수가 되는 게 이 판이에요. 그러대요. 그런데 이 판에 왜 자꾸 대통령을 물고 들어가요. 네. 그것도 8개월밖에 안 된 대통령을.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우는 사람들 많았어요. 이 여기 왼수 된다니까요. 정치판에서. 그럼요. 왜 그럴까요 정치판은? 그만큼 피도 눈물도 없는 것이 이것이에요. 그래요. 무조건 성자만 살아남고 예. 패자는 흔적도 없어지는 것이 패가 망치나는 것이 이것이에요. 자, 검찰이 결국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는 뭐 야당 탄압이고 네. 정치 보복이라 그러지만은 이걸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 윤석열 정부의 한동훈 검찰이 네. 뭐 기획 수사를 인지 수사를 해가지고 정말 이재명 지금 제1야당 당대표를 기소를 하고 검찰에 살들이 불러들인다 그러면 이건 명백한 정치 탄압이에요. 정치 탄압이죠. 그렇지만은 이게 문재인 정권에서 이미
이미 그때 그 시절에 다 이게 시작된 일들 아닙니까? 그때 시작돼가지고 지지부진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성남FC 후원금은요. 네. 2018년도 제가 원내대표할 시절에 네. 이 문제가 이미 제기된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경찰이 무혐의로 이렇게 불송치했어요. 무혐의가 아니고요. 네. 경찰은 네. 부실, 증거 인멸 이런 한마디로 시간 벌기 수사로서 날쌘 거죠. 그죠? 네네. 네. 그러고 있다가 이것도 민주당 당대표 대선 후보 전당대회 이런 경선 과정에서 더 크게 벌어진 문제죠. 네. 저희들이 먼저 제기한 문제가 아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민주당 지금 이제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그래도 170석 가까운 그런 제1야당을 끌고 나가는 여소야대도 아니고 여소야대의 그런 정말 힘 있는 이 야당 대표를 갖다가 날 기소해 이런 건데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되는 거죠. 예. 본인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가지고 윤석열 정부에서 정말 무리한 기소를 했다면 거기서 당당하게 우리 주진우 기자도 뭐 많이 엮였지만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본인의 억울함이 소명되고 구속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저도 2018년 원내대표 할 당시에 그때는 여야 간에 정치가 됐어요. 예. 그래서 뭐 체포영장이 국회로 이렇게 넘어오더라도 네. 여야 간에 그래도 그 당시는 뭐 김성태 원내대표 시절에는 그렇게 예, 얘기를 했죠. 당시 홍일표 뭐 원내대표 이런 분들하고 제가 우원식 의원하고도 원내대표를 같이 했습니다만 예. 그때는 그렇게 여야 간에 이렇게 정치가 됐기 때문에 체포영장에 대해서 그렇게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걸지 않아도 될 분위기에 네. 그래도 당시 건성동 의원 같은 경우 제가 아주 아끼는 동생인데도 저 가겠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불체포 특권 이런 뭐 이 특권 내려놓고 자신이 영장실질심사 받겠습니다. 그래서 영장이 떨어지면은 자기는 들어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동료 의원들이 그때 법원에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갈 때 막 눈물도 흘린 그런 동료 의원들이 있어요. 그런 걸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좀 보여줘야죠. 같은 정치인으로서. 지금 검찰 수사가 아예 부당하고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얘기합니다.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재명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그러는 거죠. 지금 이 부분도 저는 민주당이 그래도 제1야당으로서 더욱더 당당해지려면은 이재명 당대표가 승부수를 띄워야 됩니다. 승부수를 띄워라? 그렇죠.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당에 부담 주지 않으면서 헌정 역사상 제1야당 대표를 갖다 이렇게 기소하기는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정치 보복이고 한마디로 탄압 검찰공화국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걸 아닌 말로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닌데 네?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는 걸 안 맞고 본인이 그러면은 배지를 달고 제1야당 당대표가 되는 목적이 자신의 이런 어찌 보면 개인적 비리를 갖다가 야당 탄압으로 이렇게 또 뭐 이 방탄국회를 통해서 이걸 면죄부를 끌고 간다 그러면 국민들이 민주당을 앞으로 지지하겠습니까? 앞으로 네. 이제 뭐 표결도 있고 본회의에서 어떻게 처리하기도 할 텐데 국회에서는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할 것 같습니까?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걸 당론으로 가지고 체포동의안 부결시키자 절대 그러지는 못할 거예요. 아마 의원들의 자유의사로 이렇게 투표가 진행되게끔 그렇게 갈 것이고 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자유의사를 통해서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표결이 이루어질 겁니다만은 이거는 지금 민주당이 절대 의석이기 때문에 지난번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 체포동의안도 부결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115석 가지고 이거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는 것은 이거는 뭐 수학 공식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모습 이거는
거대 야당의 민낯을 국민들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앞으로 정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그리고 네. 서울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 바로 직행했습니다. 네. 근데 이 검찰이 야당 대표를 지금 구속영장 청구했어요. 어찌 보더라도 이 검찰이 권력의 한가운데 정치 한가운데 선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대통령한테도 또 부담이고 정부 여당한테도 부담 아닙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서 네. 특히 야당 의원들의 그 송곳 때로는 뭐 본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정치 공세적 질문을 하더라도 뭐 답변을 또박또박 또 때로는 반박도 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건 네. 좋은데 이러다 보면 이제 정치는 분명히 실종됩니다. 네. 그럼 여야 관계는 더 어려워지고 싸우는 것만 보이고. 그렇죠. 야당의 그래도 국정에 대한 협조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쉽게 말하면 정치가 실종되는 그런 여야 관계. 그렇죠. 그리고 영수 관계도 안 되는 거죠. 네네.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금 우리 한동훈 장관께서도 정치의 영역을 조금 존중해 주는 게 국무위원으로서도 중요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사법적인 판단은 뭐 검찰의 기능으로서 범법 행위가 있었다면은 그를 처벌하는 뭐 그런 기소 공소유지는 검찰 본연의 임무니까 충실하는 것이고 판단은 판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걸 자꾸 국민 여론 또 정치 문제로 끌고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검찰이 뭘 하든 국민 절반은 정치적으로 저걸 반대하고 있고 절반은 또 찬성하고 있어요. 예. 정치적으로 바라본다고요. 그래서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보는 거는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게 이제 비춰지는 부분은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예. 다만 그렇지만은 이걸 어떤 국민 여론을 가지고 뭐 정치적인 판단을 통해 가지고 이게 범죄 사실 여부를 그건 바람직하죠. 그것도 바람직하죠. 그렇죠. 맞아요. 민주주의 그리고 헌법 정신에도 안 맞아요. 이거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여야 간의 국회에서 입법 행위를 통해서 뭐 이런 정당의 실력과 능력을 국민들에게 검증받고 또 신뢰를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권 경쟁에서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그런 리더십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윤심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아이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왜 윤심을 가지고 말이야 당권을 가지려고 그래요. 예. 양분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고검장 출신입니다. 예, 검사 그렇습니다. 출신입니다. 이분이 불체표 특권 포기하는 건 어리석은 일. 자, 이재명 대표 불체표 특권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들으십니까? 그게 양분남 이렇게 민주당 법률자문위원장이 바로 권성동 전 원내대표를 강원랜드 사건으로 수사했었죠. 수사하고 기소시키려고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신 분이 이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 그 기소. 그래서 영장실질심사를 간 거예요. 풀체크 특권을 포기하고. 그런 측면에서 지난 대선 공간에서 누구보다도 이재명 지금 현재 민주당 대표는 자기는 불체표 특권 안 가지겠다고 알겠어요. 대국민 약속하고 박근혜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그런 검찰 수사 때도 불체포 특권을 자기는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니 의장님은 거기서 지금 불체포 특권으로 가는데 강원랜드에 무수한 사람들 꽂아 넣은 건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때 그것도 폐강 지역에 이런 자녀들은 뭐 그 법에 그런 특례적인 조항이 있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나중에 하시고. 또 오늘도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의 맛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의장이었습니다.